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8일 일요일 손성대 준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빗속에서 고생하신 분, 집에서 휴식하신 분 많을 텐데 오전 방송에서 약속을 드렸듯이 지금 4.7 보궐선거를 놓고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준비를 해오고 시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항상 그냥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뭐든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그 1년을 보셔서 그렇고 이 정권 4년 내내 하는 행태들을 보시면 다 계획적이에요. 네, 뭔가를 다 자료로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펼쳐놓고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망가뜨려서 자신들의 승리를 쟁취하는 게 바로 이 정권입니다. 지난 한 해 추경 갈등을 보시더라도 윤석열 총장 관련돼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정말 먼지만한 거, 자 좀스러운 것들까지 전부 다 갖고 와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주려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지금 이 정권 아닙니까? 근데 지금 4.7 재보궐선거의 과정들을 보면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윤호중이가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내곡동 땅 거짓말한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발언은 뭐 쓰레기라 말한 것도 웃기긴 하지만 거짓말이라네요. 거짓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나 이 정권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해명하라 그랬습니다. 해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이제 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명을 기다렸던 거고 그 해명에 대해서 그게 맞든 안 맞든 네, 그냥 팩트 체크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거짓말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으는 이미 계획이 짜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호중이가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부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언론에다가. 그냥 대충 야 내곡동 땅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하면 이제 기사를 안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쓰레기라는 말까지 막말을 보태가지고 이제 던져버린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내곡동 땅 쓰레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전신만신 보도를 해주니까 이제 자신들의 거짓말이라는 그 프레임을 이제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어제 윤호중이가 싹 던진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박영선 캠프층이나 민주당이나 내세운 지금까지의 4.7 재보궐선거 프레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와, 많이도 했더라고요,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했더라고요. 그렇지. 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투기였습니다, 투기. 투기 프레임. 그러니까 이 LH와 관련돼가지고 내곡동 땅을 갖고 와서 오세훈 후보가 뭔가 투기 프레임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묻혔어요. 뭘 묻혔냐? 도쿄 아파트 때문에. 그렇지.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저거들이 LH 투기라는 이 거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오세훈 후보에게 갖다 붙여서 무슨 뭐 거짓말로 내곡 땅 투기한 뭐 장본인처럼 네, 몰고 가다가 결국은 도쿄 아줌마 한 방에 나갔더라지. 네, 도쿄 아파트로 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갖고 온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MB 아바타. 그렇지. 거구 프레임. 네. MB 아바타랑을 갖고 와가지고 마치 오세훈 후보가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될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망했어요. 왜? 문재인 아바타. 그러니까. 네. 바로 그냥 박영선은 문재인 아바타.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감옥이라도 갔잖아요. 이 정권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문재인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건 이명박 대통령보다 문재인한테 더 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바타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이것도. 문재인이 저 사저만 또 안 지었으면 좀 덜 할 텐데 뭐 사저 문제까지 계속 겹치는 바람에 제가 볼 땐 사저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열받을 대로 열받았고요, 국민들이. 그렇지. 네. 안 속아 이제. 네, 그러니까 MB 아바타라고 오세훈 후보에게 프레임을 걸었다가 오히려 문재인 아바타로 이걸 받아치니까 망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프레임이 망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우 프레임입니다. 극우 프레임.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이제 조국 사태 때 정광훈 목사님이 주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던 그 집회에 오세훈 후보가 참가를 했다. 사실 그건 정광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집회를 연거한 건데 게다가 전 국민이 거의 참석을 했는데 정광훈을 소환한 거죠. 그렇죠. 마치 정광훈 목사와 오세훈 후보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극우 프레임을 가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죠? 박영선이도 정광훈 목사. 네, 본광훈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그 행사에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동성애법, 뭐 여러 가지 법 누가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 영상 저희도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것도. 망했어. 벌써 3가지가 망한 겁니다, 프레임이. 근데 이것들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라고요?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그렇죠. 거짓말 프레임. 자,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말 프레임도 이게 안 먹혀요. 왜냐면 국민들은 지금 이런 프레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프레임에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게, 야, 이 정권 진짜 안 되겠다. 끝났어. 네, 끝났다, 이제 진짜. 이 정권은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한 거지, 아무리 민주당이나 이 정권이 프레임을 던지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박영선이가 뭐까지 하느냐? 아니, 문제는 까요, 이제. 그렇지, 이제. 보죠. 문재인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걸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인정을 하면서 아예 그냥 박영선이가 문재인을 까버렸어요. 이쯤 되면 이거 끝난 거죠, 이미. 그럼. 이거 끝난 거죠, 이미. 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프레임이라면 이제 마지막은 부정선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프레임이라고보다 이제 몰래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완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레임은 이제 뭔가를 몰아세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뭔가를 네거티브 프레임을 정말 엄청 걸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니까 이제 박영선이가 이제 다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문재인까지 까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준 PD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첫 번째 프레임을 사실 이제 좌측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 뭐 간보기, 물타기, 찔러대기 뭐 이런 것들 프레임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첫 번째가 아까 뭐랬죠? 아까 투기. 예. 첫 번째 투기 이거 했다가 망했어요. 안 되니까 두 번째 프레임을 또 겁니다. MB 아바타 또 거니까 문재인 아바타 또 그래 또 졌어. 또 세 번째 안 되니까 구구 프레임. 그 다음에 거구 프레임으로 정가운 목사를 호출해서 연결했는데 나중에 보니 박영선이도 거기 연결돼 네. 또 다른 행사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망했고 이제 네 번째 거짓말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이 국민들이 야 거짓말쟁이 너야. 그렇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후보자가 직접 까는 이 프레임으로 동정표를 얻고자 하는데 여기에도 국민들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정권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걸어도 어떻게 거짓말 프레임을 걸고 옵니까?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이거 어제 윤호중의 저 발언을 보고선 저는 야, 이 사람이 이게 전략이 있나 과연 이게? 이 박영선 캠프에 뭔가 전략이 있나 이게?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오는 쪽쪽 박영선인데 다 그냥 헛바지라.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쭉 해서 들려드리면 결국 그동안 좌파들이 들고 왔던 기득권 프레임을 또 걸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이명박 대통령 걸고 그다음에 투기 걸고 그렇지. 무슨 뭐 구구 프레임 걸어서 소위 기득권 프레임을 또 걸려보려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니네들이 더 기득권이잖아. 이거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거짓말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거짓말을 더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아니 거짓말을 해도 좀 이게 정도가 있는 법이지 거기서 훨씬 많이 하셨는데 4년 내내 하셨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전략의 부재다 진짜.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 네, 너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이가 마음이 급하니까 아예 그냥 문재인도 까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자책골을 진짜 제대로 넣으신 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자, 바로 이낙연입니다. 자, 이분 제가 볼 땐 이해찬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따라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부동산과 관련돼가지고 이낙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범죄 끝장 보겠다. 부당 이득 몰수 소급 적용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LH5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H 관련된 공무원들 관련돼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처벌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걸로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LH5법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국회에서 소급 적용을 안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만 그렇죠. 그 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재산 몰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투기했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낙연이고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야, 이 사람이 돌아가는 지금 판을 아나? 그럼 돌아가는 판을 아나? 법안 발의한 거 모르나 봐. 그러니까 판을 아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급 적용을 안 하도록 한 당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친일이 아니라고 범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이거 소급 적용 안 하도록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께서 이거 친일파가 아니다. 범죄 저지른 게 아니다. 라면서 LH 직원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 재산 갖고 오는 거, 이거 소급 적용 안 되도록 직접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급 적용 안 된 겁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소급 적용 안 시켜놓고 민주당의 전 당대표였던 사람은 소급 적용을 시키겠다?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시키던가. 민주당에서 반대해놓고 민주당에서 하겠대요. 뭔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표 한 사람 맞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반대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다시 소급 적용을 시키겠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장난칩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낙연도 참 답답하네, 답답. 아,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게 말하는 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왜 안 시켰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친일파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과거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재산 몰수나 소급 적용시키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일파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는 범죄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당시에 그 다음에 이 법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적으로 몰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 친일파에 대한 재산 몰수법이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래. 그래서 LH 공무원 관련해서도 이거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 이 사람들도 친일파와 거의면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 안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에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듣자마자 참 어이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와, 진짜 화가 나갖고 제가 아니 그럼 임대차법은 왜 소급 적용했어요? 임대차 3법은 왜 소급 적용했냐고요? 그렇지. 임대차도 과거에 한 거 아닙니까? 뭐 이 계약은 미래에 했어요 이거?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근데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해서 세입자분들이 2년 더 연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소급 적용시킨 게 임대차 3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임대차법은 소급 적용해놓고 같은 논리대로 근데 LH와 관련돼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뭐 재산 뺏지 못하니까만 헛소리한 거지 뭐.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법을 만들면 이게 위헌이래요. 이 사람들 주장에 위헌이라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 3법은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왜 저거는 소급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신들이 진짜 위헌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위헌적인 법을 만드냐고요. LH와 관련돼서는 소급 적용시키면 그게 위헌이라면서요. 근데 임대차 3법도 그럼 똑같은 논리대로 위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위헌이 가득한 법률을 왜 통과를 시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갖고 지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임대차 3법을 만들었다는 걸 스스로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대로.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에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근데 갑니다. 지금 국민적 여론이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다 뺏고 뭐 몰수하고 하라고 지금 난리 법석을 뜨는데 이 여론은 완전 팽개쳐버리고 임대차 3법은 국민이 바라지도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것들 세금 뜯어낼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세입자는 물론이고 또 전세를 놓는 임대하시는 분들까지 전신만신 국민을 이 고통으로 몰아온 그 법은 다 소급 적용을 해버리고 진짜 국민이 바라는 건 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자기들 말대로는 소급 적용되면 위헌이라고 말을 하면서 소급 적용을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되고 지금 왜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이는 다시 하겠대요 또. 처음부터 잘하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을 여러 개를 걸어봤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안 먹히니까 이제는 박영선이가 문재인을 까고 진해당이 반대했는데도 이낙연은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를 잡고 있고 사법부를 잡고 있고 입법기관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상관분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자신들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또 지금 된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지키고 안 지켜보다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무엇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박영선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까지 까면서 이 정권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근데 내가 오면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문재인이 안 달라지는데 박영선이 무슨 수로 달라지게 할 겁니까? 아,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문재인이 안 달라지는데 뭐 멱살 잡으실 거예요 무슨? 아니 문재인이 안 달라지는데 박영선이 어떻게 무슨 수로 할 건데요 도대체가? 근데 박영선 착각하는 게 지가 지금 대선 나온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게다가 지금 변창흠이 아직도 있습니다. 변창흠 아직도 있어요. 3기 신도시고 마무리하고 가라 그래서. 기초 만들면 아,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 아직 이적고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박영선이가 자신이 하면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를 것이다. 과연? 뭐가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3기 신도시 폐지하라. 그리고 전부 몰수하라. 이래 나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과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박영선이가 국민 앞에 가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하면 달라집니다. 과연 이걸 어떤 국민이 공감을 할까요? 네? 이 정권 4년 내내 부동산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피부로 느꼈는데 그걸 어떤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아, 전 이 말을 들으면서 나쁜 거야. 이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무엇보다 박영선이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자, 박영선이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집이 세 채 있으셨던 분이에요. 집이 세 채. 제가 알아보니까 서대문에 한 채 있고 또 글로벌이잖아. 도쿄에 한 채 있고 그렇지. 종래 오피스텔에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세 채 중에서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근데 한 채를 판 걸 누굴 걸 팔았냐? 자, 보여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았습니다. 재밌죠, 이것도. 이거 웃기잖아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아니, 전 이것도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사람 지역구가 어딥니까? 구로구예요. 그러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집은 엉뚱한 데 있어. 사는 곳이 서대문에 가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는 곳이 맨 위에 보면 단독주택이 서대문에 있어요. 그러지. 그리고 도쿄에 아파트가 있고요. 종로구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는 이제 뭐 시어머니 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구로구의 지역구인 사람이 구로구에 집이 없어요. 전세도 안 살아요. 전 이렇게 당당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구로구 살아봤지만 아니 구로구 사는 시민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본인이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거기서 무슨 또 어디 또 뭐 집회했잖아. 집회가 아니고 뭐지 유세했잖아. 또 거기서 구로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죠, 국민들이. 아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알았으면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왜냐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재산 내역 같은 거 보지만 이런 의문은 제기는 안 해요, 솔직히. 그렇지. 뭐 어디 왜 살았는지. 그죠? 왜 구로구의 의원인데 왜 구로구 집이 없느냐? 이런 의혹은 제기 안 합니다. 언론들이. 왜냐면 이게 박영선한테 뼈 때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질문을 걸러낼 거예요, 아마 박영선 측에서. 이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선이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 생각도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도쿄의 아파트 가서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국내에 집이 있었으면 있었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세 채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근데 한 채 판 게 시어머니가 사실던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어서 저는 진짜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야, 어처구니가 없어. 시어머니가 계신 집이 자신들이 사서 시어머니가 가서 사는 건가 아니면 뭐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지 남편이 뭐 도대체가 아이고 그러니까 뭐 주거 상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뭐 도대체가 명확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죽어서 깨어나도 안 네, 돼.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된 거. 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
정청래만 해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깐족깐족대더니 그렇게 깐족깐족대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코로나 맛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보십시오 이거. 박영선이 이거 제가. 자. 박영선이 뭐 그때 어묵 먹방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이랑.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이낙연도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줄타기 하다가 결국 테이블 쪼개기 걸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박영선이도 어묵 먹방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다가 결국 뭡니까?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유세를 못했어요 또 제대로. 오늘부터 다시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하늘에서 이거 지금 뭔가 내려주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박영선 캠프나 민주당 쪽에서 계속 프레임을 걸어옵니다. 옛날과 똑같이. 근데 그 프레임이 하나도 안 먹혀요. 게다가 뭔가를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포지티브 정책도 냅니다. 그래. 자신들에게 유리한 걸 관해서. 근데 지금 이것도 안 먹혀요. 보셨잖아요. 편의점 무인기. 그 자기 집 내세우려고 한 건데 오히려 역풍 맞았고. 그렇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지금 제가 보면 집에서 울 것 같아요, 진짜. 가끔은 측은할까지 해요, 요즘은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이제 운때가 맞으면 슬슬 잘 풀리고 마가 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은 딱 그런 꼬라지예요. 갖다 대면 헛발질이고 갖다 대면 똥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 똥볼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까지 가겠지.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20대부터 지금 80대까지가 전신만신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뒤집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은 그런데 지금 보면 박영선 내에서 계속해서 자책골을 넣는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고민정, 임종석, 이해찬, 이제는 이낙연까지. 그다음에 어제 윤호중 날렸고 정청래 날렸고. 그렇지.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레트로라고 해서 박주민이랑 이재정이 막 이상한 거 했던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좀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분들이 어디 떠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전면전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고민정, 남인순, 진서민가 이 뭐 세 사람이 네. 일단 1차 똥불차가 날려가지고 다 쫓겨났죠. 그 다음에 또 임정석이가 박원순이 뭐 그 헛소리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헛소리 하는 바람에 또 깔가 먹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윤호주의 또 거짓말 이거 또 깔가 먹었죠. 정책내 코로나 가지고 들이댔다가 또 깔가 먹었죠. 지금 박영서이로 봐서는 아예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을 거예요. 막 징글징글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집에서 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괜히 나왔다 싶어. 그러니까 집에서 야 이거 어떡하냐. 나오는 이거 거- 어떡하냐 이거. 나오는 마다 그냥 똥볼을 자, 이거 어떡하냐. 저기 지금 야당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똥볼 잘 차주고 있는데, 이거 뭐 저기서 혼자 차고 있지만 여기서 뭐 거의 축구팀 11명이 차고 있으니,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게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야, 근데 지금 이제 야권으로 보면 오세훈이하고 안철수의 선거 그걸 제가 쫙 보고 있는데 왜 실수할까봐 잘 가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당의 네거티브에 그 반응하면 안 돼요. 그쵸, 반응하면 이 안 돼요. 반응을 끌어 이제 오전 방송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오전 방송 우리 준비대가 얘기했지만 반응을 하면 그걸 물고 거짓말 프레임을 하고 물고 무슨 다른 프레임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반응 상태로 가버려야 돼. 입이 왜냐면 민심은 돌아서 있기 때문에 무반응 상태로 가고 이제는 정책을 내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보궐선거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도 재선을 가능할 것이고 후에 1년 후에 또 지금 대선. 대선도 좋은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건 거죠. 굳이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민주당이 혼자서 떠들라고 냅둬라. 그리고 그냥 해명할 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명만 해라.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세훈 후보가 뭐 문재인 치매 얘기해가지고 뭐 언론에 또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 필요 예, 그저 그냥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정도로 끝내야지 굳이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굳이 오세훈 후보가 네거티브를 해서 유리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내세우기만 하더라도 이 지금 판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상대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려들지 마시라. 그쵸, 예.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네. 그렇게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될 거 생각해서 지금 전해드리는데요. 와, 진짜 놀랬습니다. 이 정권이 자국민들을 진짜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그거는 뭐 해수부 공무원들 이미 그러니까요. 하는 건 났는데 뭐. 와, 얼마 전에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자, 얼마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사망자 8분이 났어요. 이게 그 중에서 한인 여성분이 4명이나 됐습니다. 어이구. 자,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로는 이제 아시아계 혐오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중국 놈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결국 중국 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자국민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 내에 있는 주미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죠. 자, 그런데 주미 대사관에 있는 이수혁 대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출신 민주당이에요. 이 사람 민주당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주미 대사로 가 있는데 총격 현장이나 심지어 장례식장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와, 저 이거 놀랬어요, 진짜. 이게 무슨 대사야, 이게. 아니, 이 사람 월급 뭘로 받아요? 이 사람 뭐 기업 운영하십니까? 국민 세금 받아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야, 주미 대사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 외교부에서 예산 제일 많이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운영하라고. 근데 자국민이 총격에 4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뭐 현장은 물론이고 어떻게 장례식장도 안 갑니까? 와, 이 사람 태극기에 그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자,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 주미 대사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번 애틀란타 총격 사건은 주미 대사관이 아니라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수습을 맡았대요. 아니, 그럴 거면 주미 대사관 왜 있어요? 아니, 주미 대사 왜 있냐고 이럴 거면 그냥 애틀란타만 있지, 그냥. 그렇지. 그냥 각 주에 있는 대사관만 두지, 주미 대사관이란 걸 왜 두냐고요. 야, 게다가 또 이것도 더 웃겼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워싱턴 총영사가 대신 참석해 애도를 표했고, 이 이수혁이는 조화를 보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아계 겸호, 겨냥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주미 대사관 이수혁이는 내가 꽃도 보냈고 나 메시지도 냈어. 근데 왜 따져? 할 일 다 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거예요 지금. 와, 진짜 욕 나오네, 욕 나와. 이런 것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이런 것들한테 미국 국민의 우리 저 미국 교포들의 그 생명을 지키라고 보내놨는데 하는 짓거리 보세요. 와, 이거 한 명도 아니고 네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와. 아니 거기 직접 그 총격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면. 아니 저는 총격 현장도 총격 현장이지만 최소한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 분들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 아닌가요? 와, 전 아니 놀랬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란 얘기는 왜냐면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 교포들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당분간 좀 가지 마십시오. 뭐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대사야, 이게? 무엇보다 주미 대사면 지금 딱 봐도 범죄가 뭡니까?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미국 내에 있는 고위 관계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야지. 이거 지켜달라. 이거 우리 자국민들을 반드시 지켜라.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지금 주미 대사관만 짱 박혀 있을 때입니까? 지금 애틀란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런 범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지금 주미 대사관 안에서 꽃 보내고 메시지 냈다고 끝낼 일입니까 이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각 주지사들 다 만나고 하다못해서 바이든까지 만나서 이거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죠. 그럼. 이거 적어도 자국민을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받던가 아니면 이수혁이 가놓고 문재인이라 직접 하던가 문재인 대신해서 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수혁도 안 하고 문재인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우리 자국민 4명이나 돌아가신 문재인과 바이든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 제발 안 되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상 체계를 뭐 밝혀봐라고 뭐 따져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밖을 나서야 되는데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주민대사 놀러 갔습니까 지금? 네? 미국 여행 갔어요 지금? 와, 어이가 없는데 자, 더 웃긴 거는 오히려 바이든이 애틀란타를 방문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바이든이 애틀란타를 방문을 했는데 주미 대사라는 이수혁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 한국인이 사망한 거에 관련돼서는 바이든이 갔는데
그 자국민을 지켜야 되는 이수혁이는 안 간 겁니다. 이게 뭐하는 꼬라지입니까 이게? 아니 미국 전역에 추모하는 이 조기를 달았다 이러면 우리 자국민 4명 갔으면 우리나라도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국민 이 개죽음 당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게다가 주한 미 대사관도 조기를 개항했어요.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이 애틀란타 총격 추모를 하겠다면서 조기를 개항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자국민의 사망을 어떻게 미국에서 더 애도를 해줍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엔 이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북한과 뭔가 연관돼 있으니까 이것들이 장난질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무시. 그냥 다무시.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나 문재인 정권이나 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박원순이 그 성추행한 인간들은 장례식장 꾸려가지고 추모가 만들고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요. 백기환이 같은 경우는 그 몇 천명이 몰려가지고 온 거리를 할바고 다녀도 그냥 내버려두고 진짜 이렇게 애도하고 추모해야 될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어디에서 분향소를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추모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난데없이 말이야 46년사 추모한다고 분향소 만드니까 개고짜이나 보내고 당장 떠들라는 이 미친 정권 이거 이 용서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애틀란타 교민분들이 열대로 받았대요 지금. 아니 어떻게 콧배기도 안 볼 수가 있냐. 이런 적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권이 이렇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앞뒤가 안 맞고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이 정권이 4년 내내 저지른 일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뭡니까?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논의까지도 이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몰아넣었어요. 부동산, 여성 문제, 청년 문제, 실업 문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자신들의 정치의 목적을 두고서는 그거를 자신들만의 어젠다로 가져갔단 말이죠. 지들이 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 해내긴 뭘 해냈습니까? 못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박영선 캠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근데 하다못해서 미국에서는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미국에서는 자국민이 무려 4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주미대사관이라고 일하고 있고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아 처먹고 있는 사람이 장례식장도 안 갔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아니 이거는 그 주민 대사라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해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갈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미풍양수이 뭡니까?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좋은 일도 같이 해주고 이런 간혼상제에 우리가 다 참석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대로 전해왔던 이 국민성 아닙니까? 이런 자를 왜 미국에 보냈냐고 문재인. 제가 물어보신 그거예요. 왜 보냈는지. 왜 보낸 거예요 도대체가? 당신 돈 주고 보내라고 왜 국민 세금 주고 보내?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을 보낸 목적이?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왜 이 사람의 행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대충은 알고 있는데 딱 걸린 거죠. 결국 그 목적이 딱 걸린 거죠. 결국은. 아니 미국에서 6.25 참전 그거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부간에 갔어도 이게 태국에 대한 국교에 대한 경례도 안 하더라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니까 그때 빨리 들어와 이러고 잘라내고 진정으로 자국 국민을 진짜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대사로 보내서 이 아픔에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을 판에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장례식도 안 갔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애틀란타에 관한 사건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인데 이게 그냥 언론에서 좋게 말해서 아시아계지 결국 뭡니까? 중국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인과 관련돼 가지고 목소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권이 안 내겠죠. 안 내는데 이 가운데서 이수혁이가 교민들 만나보십시오. 교민들 입에서 중국인이란 말 안 나올까요, 과연? 중국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 안 들을까요? 나오지. 100% 됐죠? 그럼 이수혁이가 어떻게 될까요? 말해야 되잖아요. 말 못해요. 왜? 이 정권 내니까. 결국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이수혁 호출해서 대사 쫓아내십시오. 이 국민적 비판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 이래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자국민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중국을 향해서 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내기 때문에 자국민이 사망하도 못 만나고 장례식도 못 가는 이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이놈의 정권이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친중 정책을 펼친 이걸 볼 때 중국하는 꼬라지가 더러우니까 한국도 너 친중 아니야. 똑같은 인간에게 이런 현상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국민 희생으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지도자 잘못 한번 뽑았더니 나라 꼴이 이왕이 이 꼴이 됐어요. 그런데 4년이 된 이 시간까지도 지금 그런 걸 사과하고 반성하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안 하고 아직도 똑같은 독재 행태로 그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 잘하시고 선거 기간 내내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분석들은 계속해서 내보내겠습니다만은 선거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이 같이 인식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아니다. 뭐죠? 오메기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네. 네, 우리 손상희TV 보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요일 편안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딱딱한 얘기들만 해서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